오늘 당신의 마음을 일깨울 한 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리되지 않은 낡은 창고와 같습니다. 문을 열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발디딜 틈조차 없죠. 오래된 보트, 아이들의 낡은 장난감, 먼지 쌓인 상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정작 주차해야 할 당신의 자동차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꾸준함 같은 단어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창고가 온갖 불필요한 생각과 변명,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혼돈 속에는 규율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꾸준함이 뿌리내릴 공간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이 주도권을 되찾고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불꽃을 튀기며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창고를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일찍 일어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 모든 위대한 습관들을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 어두운 물질, 그들을 주저앉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신없는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엉망이 된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남편과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급하게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끊임없이 서두릅니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다른 일에 끌려다니고 있죠.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상사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위대함이 싹틀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규율도, 체계도, 꾸준함도, 치열한 노력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도하려고 해도 마음속 창고에 쌓인 잡동사니들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릴 뿐입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연구합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책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이 끔찍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지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타고난 패배자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을 스냅샷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실패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마음의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귀한 깨달음이군.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보며 감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게 달리기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몸이 아우성치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를 연구하는 저만의 정신적 실험실로 만듭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전부 기록합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능이 바닥났을 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합니다. 재능의 수준까지만 성과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막히는 걸까?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의 재능이 끝나는 곳이며 그때부터 진짜 정신력의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파이터들, 달리기 선수들을 봅니다. 그들은 탁월하지만 자신의 재능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길을 잃습니다. 친구여, 이제 당신의 재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지점에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저는 애초에 가진 재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죠. 과거의 저라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바로 도망쳤을 겁니다. 남 못해. 이만 가볼게. 이것이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존재를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긴스라는 또 다른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본래의 저는 부족하지만 고긴스는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씨가 되었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당신은 항상 타협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 모든 부대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정신 혹은 신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조에 맞춰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회사의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의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대변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은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마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봐, 이 배의 선장은 바로 나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실패, 지옥, 실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지독한 근성은 제가 학습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똑똑하지 않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제가 학교 수석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힘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를 이기기 위해 하루에 10시간을 더 공부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 수재가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10시간을 쏟아부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따라잡았어. 나는 멍청할지 몰라도 너를 이길 근성이 있어. 바로 그 부엌 식탁에서 텅 비어있던 20권의 나선 노트가 석 달 뒤 빽빽하게 채워졌을 때 진정한 데이비드 고긴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마일을 달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나에게는 10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그 훈련을 해내는 규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노력을 통해 당신은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문제와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의 가까운 몇몇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일에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바쁩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도구로 변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불평에 공감해주고 상황을 정당화해 줄수록 당신은 점점 더 외부의 위로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몇 달, 몇 년을 낭비했습니까? 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이 노력을 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는 걸까? 인생의 제1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고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를 때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법의 묘약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십시오.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정, 규율, 동기부여 같은 단어들을 너무 쉽게 남용합니다. 이제 그 단어들은 의미가 희석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젠장, 이거 정말 끔찍하겠군 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데이비드 고긴스를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이 바로 나 자신과 마주할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노력했는가?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호르몬 수치마저 엉망일 때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거짓된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알았던 것은 오직 노력뿐이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이 문단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을 통째로 베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마음은 안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그 정신적 고통의 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안, 두려움, 자기의심,
거짓말의 가장 밑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홀로 훈련했습니다. 누구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 저는 제 안의 기록을 봅니다. 잠깐만, 이봐. 너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너는 지하 감옥의 어둠과 그곳을 날아다니는 악마들을 알고 있잖아. 그곳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격려와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가장 적을 때 최고의 작업을 하십시오. 하기 싫은 날, 바로 그날 당신은 참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두의 여정은 다릅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났고 그 여정은 저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행성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 평생에 걸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온갖 괴롭힘과 폭력, 낮은 자존감 속에서 저는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찾았을 때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외국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집니다. 자기 규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기꺼이 고통받을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고통은 진짜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뇌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규율도 좋고 동기부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 공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매우 불편한 곳에 밀어넣지 않았다면 이 도구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매우 불편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제 영혼의 지하, 감옥 깊숙이 들어가 묻지 않았습니다. 좋아,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약한 남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저는 단지 마치 검을 불 속에 반복해서 넣고 두드리는 것처럼 제 자신을 불길 속으로 계속해서 밀어 넣었습니다. 검을 계속 불에 달구고 두드리면 결국 훌륭한 검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검을 불 속에 다시 집어넣고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천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옥에 넣고 지옥에 있는 동안 해부합니다. 평범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냉동고에 넣고 얼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참할 때 그것을 해부하는 겁니다. 뇌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 5초만 더, 그때 비로소 당신은 그 뇌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자신과 싸워 이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돌덩이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올바른 음식을 먹고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일찍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그 돌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이 직접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당신의 여정은 진짜가 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야 합니다. 이곳은 시험장이고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저는 제가 약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적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모든 상황은 오롯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괴 불가능한 정신적 도구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을 망가뜨렸던 그 사건들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목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해지고 싶었지만 제 안에는 위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싶다. 나는 절대 무뎌지지 않고 항상 날카로운 주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 저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며 그것을 음미했습니다. 필요할 때 저는 고긴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인간이 진화했습니다. 고긴스는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계속해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기에 이유가 있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폭력과 괴롭힘, 왕따, 아무런 기반 없이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잠재력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은 힘들어지면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제게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채로 여기에 서서 싸우고 있으며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하십시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당신에게 큰 힘을 줍니다. 시련과 고난, 책임감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불편함은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의 아주 힘든 시기에 저는 영화 로키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폴로에게 쓰러진 로키가 다시 일어나는 그 2분 13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이분 13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비참함을 건너뛰고 곧바로 평화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삶의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평화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갉아먹는 것들을 끊어낼 좋은 날입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잘라내십시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시간을 주고 싶은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숨을 빼앗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버리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이 행성에서 가장 약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신이 창조한 가장 강인한 남자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당신의 마음은 우리는 끝났어라고 말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게으르다. 내 집은 엉망이다. 스스로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봐, 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불편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목소리를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불편한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에 대한 감정을 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당신의 감정을 꺼버리라는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비가 오거나 추울 때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15층짜리 건물에 불이 단 하나만 켜져 있을 때 그 불빛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고 싶다면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집요할 뿐입니다. 동기부여에서 시작해 집요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집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요해지면 당신 앞의 모든 장애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매일 불편해지십시오. 목적이 없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기도, 수업도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아무런 예정된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바퀴벌레가 들끓는 식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여디나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그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본능이 나가지 말라고 외칠 때 저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끔찍한 일들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이 잔인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제 얼굴을 보고 말하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그저 집요하고 집착할